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코스피 지수는 1960선을 바짝 뒤쫓으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한중 FTA 타결이었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로 지난주 내내 급락물세를 탔던 자동차 업종을 포함해 화학, 정유, 철강 같은 수출주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고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한중 FTA가 국내 실질 GDP를 2에서 4%까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중 FTA 타결 소식에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현대차는 2.78% 상승한 16만 6,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동차 업종은 중국 관세가 22.5%로 비교적 높아서 한중 FTA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수요주로 꼽히는 화학업종에서는 LG화학이 2% 이상 상승했고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같은 철강주들도 2에서 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화학이나 철강, 정유업종은 이미 중국 내에서 공급 과잉이라 수혜주가 되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중 FTA에 따른 우리 시장의 변화와 내실 있는 수혜주는 무엇인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강도 토크 이어집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이 스마트 머니들, 돈이 움직이는 곳에 그 방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한중 FTA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주식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김민지 캐스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오늘 각 증권사에서 나온 한중 FTA 수혜 업종을 한번 발표를 모아와봤는데요.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이제 주로 음식료, 화장품, 유통업종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다음 또 넘어가 보시면요. 레저, 또 이슈 많았던 자동차, 화학, 에너지 업종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중 FTA 소식으로 화학, 정유, 철강, 기계업종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증권에서 보는 시각이 좀 갈리고 있고 또 별다른 경쟁력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이사님과 대표님이 보시는 네. 한중 FTA 최대 수혜 업종 과연 뭡니까? 네.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한중 FTA를 통해서 무비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말고 방송에서 오늘 하루 종일 떠들었으니까 네네. 피곤하신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옥석 가리기 전체 산업을 다 얘기하면 미미하다 아니면은 조금 호재이다 아니면은 그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번에 같이 덩달아 들어온 게 무비자 방문 서로 간에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내용.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제주도는 이미 무비자로.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한중 간에 무비자로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를 맞이한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 관련 수혜 내수주들 최근에 괜찮았던 그런 부분에서 옥석가리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보신다라고 하면 카지노 업종. 네. 카지노 업종 지금 최근에 마카오라든가 그 여타 국가들은 중국인들 가는데 규제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예, 영업 활성화 정도의. 요즘에 카지노 마카오 가면 짜증 나십니다. 아마 이사님 가시면 짜증 날 거예요. 왜 짜증 나는지 아십니까? 왜요? 담배를 못 펴요, 마카오에서. 담배 규제를 지지난달부터인가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마카오 가서 짜증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상장돼 있는 전자담배사 있으면은 짜증이 나는 게임이 더 말리니까 카지노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파라다이스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KT 엔진 사야겠네. 네, 계속해 주시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행업종하고 아시겠지만 흔한 밸류체인 있잖아요. 그 밸류체인이 또 한 차례 두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가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직접 구매, 요즘 직구가 비율이 낮아졌었는데 그리고 온라인 카드 사용률이 아직도 현재 5%뿐이 안 되거든요. 그쵸. 온라인 카드 사용률이 사실 생각보다 클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간 그로스가 15%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 중국 쪽의 FTA를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전자상거래가 확대가 되고 직접 구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쪽과 미디어 컨텐츠 쪽
이런 쪽이 좀 더 재밌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 이사님께서 아주 독특한 시각을 네. 왜냐하면 이제 FTA에서 관세율 철폐에 대한 쪽을 갖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이제 무비자 입국과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 있던 요우커 관련된 쪽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자상거래 쪽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는 독특한 시각을 좀 전해주셨고. 다른 뭐 이제 철강화학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예. 박근호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러면 최대 수혜 업종 그건 뭘까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과 미국이랑 그 FTA를 이제 비준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행을 했을 때 발효가 됐을 때 그렇게 큰 많은 수혜를 못 받았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 시장의 경기 활성화, 아직은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경기도 앞으로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체리값도 맨 처음에 좀 싸진다고 그렇죠. 그러지만 근데 체리도 안 싸졌어. 칠레 FTA 할지 그렇죠. 칠레 FTA 할 근데 때. 와인도 안 싸지고요. 근데 포도. 이 미국이 이제 경기 부양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투자로 경기를 부양을 할 때, 소비로 부양할 때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소비보다는 투자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다이렉트의 어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고, 자 중국과 FTA가 실제로 발효가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방송 용어로 써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만 유리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도 유리하기 때문에 한 번 주고 한 번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교역량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항만 쪽에서 어떤 그 항만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해상 운송을 하는 이런 항만 업체들 뭐 종목을 딱 집어서 뭐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네. 이제 성광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2만 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주당 순 가치가 5만 원대가 넘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들 항만 교역 물량이 그리고 제2항만 인천 제2항만이 내년 초에 이제 개항을 하죠. 그러면은 성광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실적적인 측면이나 거래량이 좀 없는 게 좀 단점인데 앞으로 상당히 좀 실적은 좋네요. 좋아질 예.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컨셉도 좋고. 가장 그래도 우리가 관세율을 업종별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동차는 뭐 양호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네. 제외하고 자동차 부품 쪽이 지금 맞습니다. 보게 되면은 6.5%에서 1% 미만 쪽으로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죠. 일반 기계 장비 쪽에 대한 그 관세율이 6.5%에서 10%였는데 이것도 1%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6.5%의 관세율에서 이것도 이제 제로 관세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래서 오늘 시각들이 자동차 있는 것 부품주들 같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예, 특히 아까도 그 말씀 주신 반도체 현대 장비도. 위아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맞습니다. 양수겸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이슈에다가 플러스해서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맞습니다. 이제 그 정몽구 회장님의 25%, 뭐 10조 쏘시는 분인데 그룹에서 하라면 해야죠. 예, 10조도 썼는데 네. 10조 쏘고 시가총액이 10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연비 개선을 25% 해라라고 했으니까 뭐 할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가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런 쪽에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시장에서 지금 늘상 나오고 있는 얘기보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은 사실 가격 경쟁력으로 여태까지 상품을 팔아왔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로 이제 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전자 이런 업종군들 같은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좀 관세에서 수혜를 받아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저는 큰 수혜는 사실 없다라고 보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유럽과 EU와 미국과 이제 FTA를 체결을 했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종합주가 한번 지수. 자료를 예. 한번 준비를 했는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A하고 종합주가 네. 지수, 그러니까 FTA 시점과 종합주가 지수 그렇죠. 차트죠. 그리고 FTA를 체결한 이후에 교역량이 나올 텐데 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한 EU FTA 이제 뭐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정말 우연의 한 일치네요. EU FTA 체결하고 나서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한미 FTA 체결하고 나서도 한 2, 3주 정도 뒤에 주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유럽발 재정 위기가 터지기 직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스 그렇죠. 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우리 FTA와 연관이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정도 뭐 있다고 오비- 생각하시고 오비락이라고. 그러니까 뭐 근데 떨어져 뭐난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자 이제 각국과 이제 FTA를 체결한 이후에 교역량의 변화인데 중요한 건 이제 한미 FTA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장밋빛 미래를 어떤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심어준 다음에 사실 교역량 자체가 그렇게 틀려진 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비에 의한 경기 진작이 아니라 투자에 의한 경기 진작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혜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도 사실 큰 기대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미국 한미 FTA도 2007년도에 사인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발효까지 5년 걸렸거든요. 뭐 그동안에 소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도 뭐 사실 지금 오늘서부터 벌써 또 농민들, 중소기업들, 단체들 성명 발표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회 비중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한중 FTA 소식으로 네. 화학, 정유, 철강, 기계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별다른 경쟁력이 없을 것이란 반응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롯데케미칼이 강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이 화학 정유 이쪽들 강할 수 있을까요? 계속 강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 6% 관세에서 1%대 네. 관세로 낮춰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마진율이 이제 기업으로 가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사실 그렇다고 업황이 확 돌아서는 것인가를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선으로 봐야 될 게 화학 업종이 중국이 예전처럼 경기 순환이 돌아가서 화학 업종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큰 사이클로 봐도 되는데 이런 소사이클 중에서 한가지 이슈로 오늘 딱 반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산업이 좋아지려면 중국의 GDP가 사실 꽤 괜찮게 나오고 중국의 지표들이 좋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국보다 사실 미국이 더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 사실 유가 계속해서 저렇게 그렇죠, 꽉 그렇죠. 묶어두고 예, 있는데 예. 화학 제품들 마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런 쪽에 물음표를 찍어야 될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업종까지 우리가 보통 산업재 섹터를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캐펙스라고 하죠. 시설 투자에 대한 쪽은 이제 산업 사이클상 호황일 때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호황일 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이 이제 불황일 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이 해소가 됐느냐?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2007년도 때는 글로벌 소비가 미국의 이제 그 서브프라임 론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맞춰서 생산량에 대한 쪽을 맞춰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는 그만큼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을 해소하지 못했고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이 중지되고 있고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또 중국 공장에 가동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격이 또 다운이 돼요. 그래서 지금 화학 업종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캡을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이제 캡이 씌워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되지 않겠느냐. 성장이 막혀져 있는. 이렇게 화학 생각이 업종 됩니다. 같은 경우는 이기택 이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 유가 부분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화학처럼 같이 엮어야겠죠. 근데 화학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수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국내 로컬 업체들이 이제 중국 쪽을 시장 베이스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 한번 드린 부분인데 중동 쪽에서 네. 기존에 이제 원유 판매에서 그 생각을 좀 바꿔서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자라고 그래서 중동 쪽에서 가까운 나라들서부터 이제 잠식을 해 나갔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중동 쪽이 지금 중국에서 그 마켓 쉐어율이 20%를 훨씬 넘은 게 2009년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와 중동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원론적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원유를 사와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과 원유를 직접 캐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중동 쪽에 납품을 파는 것과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을 거고 롯데케미칼이죠. 호남 석유가 타이탄 케미칼을 사온 이유도 중동 쪽 석유화학 제품 때문에 동남아 그 로컬 회사들이 망했기 때문에 호남 석유가 이제 타이탄 케미칼을 싸게 사올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어떤 양적 성장을 추구를 하면서 화학 제품들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화학사들이 예전처럼 한번 크게 한번 붐을 일으키긴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이 석유화학 철강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뭐 FTA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 없다라는 걸 결론을 내도록 하겠고. 네. 자, 그러면 자동차 업종. 자동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 완성차는 제외됐잖아요. 완성차는 제외됐죠. 이제 자동차 부품 아까 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6%대에서 1%대로 떨어지는데 현기차 나간데 다 같이 나갔단 말이죠. 이제 현기차 나간 곳에 네. 공장 증설할 때 같이 나가서 공장 증설을 같이 했던 거기서 캐파가 이제 모자르면 국내에서 생산한 걸 갖다가 납품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완성차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일부 수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거기와 연관돼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는 좀 더 큰 수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지 생산하지 않잖아요. 우리 쪽에서 생산해서 중국 반도체나 대만 쪽에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격차를 가장 벌어져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체와 중국 반도체 업체가 격차가 가장 심하게 벌어져 있는 산업군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서 캐파 증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는 좀 더 이익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까지 정리해 주셨고 박근호 대표님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통신업종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이 통신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자, 통신업종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뭐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었죠. 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중국에 있는 이미 기관 사업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뭐 SK텔레콤이나 LG U+나 KT 올레가 진출했을 때 과연 기존의 중국에서 쌓아왔던 이런 어떤 기관 사업자들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사업을 좀 넓힐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고 싶고요.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만큼 LTE가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진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한 거에 대비해서 거덜들을 쓰는 수익이 굉장히 적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개 대도시를 제외하고 어떤 LTE나 이런 4G망을 구성을 했을 때 통신사가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의 중국 기관망을 사용할 때 중국 통신사와 우리나라 통신사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미 중국인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어떤 그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통신사들의 프리미엄을 좀 따라가기는 맞아요. 시설 투자하기는 좀 약간 무모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업종은 그렇게 호재성으로 볼 수 없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FTA에서 조금 독특한 시각을 말씀 주셨던 이기태 기사님. 네. 아까 그 시장에서 내 컨텐츠 업종도 긍정적일 거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별 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오늘. 네, 맞습니다. 예. 별다른 미디어플렉스 정도가 조금 소폭 상승. 미디어플렉스 정도. 예, 예. 영화 제작사죠. 미디어플렉스가 소폭 상승했고 펜엔터테인먼트 소폭 상승 정도로 예. 끝났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영화가 연간 방영되는 게 3개 정도거든요. 네.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FTA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쿼터제를 하잖아요. 그 예. 쿼터제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쿼터제를 하는데 중국에서도 좀 강하게 쿼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드라마 편수도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데 예전에는 별그대 같은 경우는 실시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6개월 이후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게 하겠다라는 게 최근에 나온 거여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사실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접어들게 되면 컨텐츠 업체들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알리바바나 텐센트라는 그런 업체들이 국내 콘텐츠 업체에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방이 예. 좀 더 된다라고 하면 직접 투자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SNS 이게 네. 보내셨는데 시청자분께서 네. 이 음원 관련주든 뭐 수혜가 없을까요? 음원 관련주 지금 예. 사실 뭐 SM, YG 엔터 예. 이런 쪽들. 예. 그런데 해외에선 공연 수익이 더 크고. 공연 수익이 더 크다? 예. 해외에선 공연 수익이 훨씬 더 크고 음원 그쪽에서 직접 듣는 음원 수익은 사실 몇 루트를 거치기 때문에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외된 업종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디스플레이션 업종도 1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주가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10년 주가를 지금 전망하라고요? 디스플레이 10년 뒤에 업종, 예. 주가를 지금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러면 미미하겠죠. 예, 사실 이러면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디스플레이 격차를 보통 3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관세 철폐를 하면 과연 가격적인 어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기술 격차가 똑같아졌으니까 가격적으로 네.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10년 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을 얘기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제 그 생산 단가, 생산 원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다 빠져나와서 이제 해외로도 아예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합니다. 뭐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삼성전자도 베트남에다가 오늘 이제 30억 불 투자 아직 결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섬유업종에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글라데시의 공장 비중이 60% 이상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매년 20%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20%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생산 원가에 대한 수준 자체가 미국의 80%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이 싼 그 글로벌 그 공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산 기술 원가가 격차 올라가요. 맞춰지고 지금 보게 되면 생산 원가까지 이렇게 10년 후에 맞춰져 버리게 되면 굳이 뭐 철폐한다고 해서 국내 이 제조업계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호재성 재료는 보기 어렵고 다만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건 그냥 아이폰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맞습니다.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몰레드의 악수 네. 이것도 아킬레스건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유일하게 휴대폰에 아몰레드를 채택해서 다른 경쟁업체들은 LCD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몰레드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왜일까요? 삼성 SDI가 생산하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아몰레드 단가가 LCD 단가보다 싸면 가격 경쟁력이 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역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샤오미가 치고 올라오는 부분, 애플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LCD가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수혜를 보는데 그게 한중 FTA 때문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FTA 관련돼서 이제 여러 업종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사님과 대표님이 보시는 FTA 토픽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성광입니까? 전 개인적으로 뭐 딱 한 종목을 고르라면 네. 굳이 한 종목을 고르라면 성광이 가장 좀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투표도 기권에 있잖아요. 네네. 저는 굳이 고르고 FTA 싶지는 때문에 사고 싶진 않다. 그렇죠. 네. FTA 때문에 굳이 사고 싶진 않으시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 이희택 이사님이 보시는 토픽.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이제 위안화로도 이제 거래가 점차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면 그쪽에 이제 호재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토픽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사이버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건 상당히 익숙한 네. 그 리스크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 네. 수혜주로 결제주를 얘기하고 싶어서가 저는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게 방송에 수혜주로는 이거 접근하기가 한중 FTA 때문에 한국사이버결제가 수혜주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전자살거래의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큰 그림을 봤을 때 결제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이기태 이사님한테 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자 FTA와 전자상거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구매력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싸게 샀던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거기서 물품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커질 것이다. 직접 구매율이 커질 것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얘기죠. 새로운 일단 시각의 아이디어였고요. 투자 아이디어였고 저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현대위아였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비자, 무비자에 대한 좀 확대하겠다라는 카지노. 그런 얘기 듣고 나서는 여전히 화장품이겠구나라고 시각을 바꿨습니다. 자, FTA 일단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잘 살펴야겠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경쟁력 끝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콤 책은 여기까지였습니다.